안녕하세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성원경입니다. 오늘은 전자기기 기능사 대비 세 번째 시간, 바로 전자주사위입니다. 전자주사위는 우리가 쉽게 그 기능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전자의 주사위에 나와 있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랜덤으로 뽑히는 그런 기판일 것 같은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자주사위 회로입니다. 이 회로를 보다시피 같이 선생님이랑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발진 회로가 있죠. 이 발진 회로를 통해서 요런 그런 발진 신호들이 계속해서 출력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육진 카운터 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 발진 신호들을 육진으로 세주는 거죠. 6개마다 이렇게 계속 세주는 회로를 육진 카운터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진 것들이 이진수로 이렇게 세준다면은 여기서 이 디코더 회로는 어떤 역할이라고 계속 공부했었죠? 그렇죠. 풀어주는 거죠. 이진수로 들어온 것을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런 핀들이 이렇게 그 이진수를 세줘서 이 세주는 것마다 여기서 뭐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LED에 숫자가 발현되는 게 되겠죠. 뭐 중간에 여기 이렇게 스위치도 있긴 한데 이 스위치는 뭐겠어요? 뭐 눌렀다 뗐다 어떤 동작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완동작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던 기판인데요. 이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랜덤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도 나오고 이렇게 4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그 가장 첫 번째 이런 발진 신호가 있다는 거죠. 이 발진 신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NE5를 이용한 것도 보았고 그 전 시간에는 레치 회로를 이용한 발진 신호도 봤습니다. 오늘은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줄여서 비안정 MV라고 하는데요. 이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그 다음에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내용으로 어떻게 이 동작 원리를 배우기보다는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가 뭔지, 단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가 뭔지, 쌍안정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뭐 파형은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완벽한 구형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위아래를 반복하는 파형들을 제공하는 게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단안정인데요. 단안정 같은 경우는 비안정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바로 입력 클럭 펄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의 펄스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입력 클럭을 받아가지고 입력 받으면 하나 발사, 또 입력 받으면은 또 하나 발사, 이런 식으로 하나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쌍안정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제어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운 카운터가 업 카운트로, 업 카운트가 다운 카운터로, 다운 카운터가 업 카운트로,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밑에서 제어하는 거, 양쪽에서 이렇게 제어하는 것을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자주사위 회로에서는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이기 때문에 따로 제어 장치 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멀티 바이브레이션 신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구나 라는 거. 혹시 현역 나중에 이제 단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들었으면 그럼 뭔가 제어 신호가 있는 거구나. 쌍안정에 있어서 그럼 업다운을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멀티 바이브레이션 신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육진 카운터 회로를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스위치 역할을 알아볼 텐데요. 이 스위치 회로를 볼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A 접점과 B 접점 스위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보던 스위치랑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나요? 평소에 스위치는 어떻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긴 스위치는 A 접점 스위치입니다. 누르면은 연결되고 떼면 떼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생긴 건 B 접점 스위치입니다. B 접점 스위치 같은 경우는 누르면은 평소에는 연결되어 있다가 누르면은 연결이 끊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를 해석할 때도 B 접점 스위치임을 알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진리표를 한번 봤어요. 이 진리표를 조금 보고 한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끊어집니다. 눌렀으면 스위치가 ON인 경우는 끊어지겠죠.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리 1의 신호가 들어오고 위에서는 발진 신호가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낸드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죠. 요 낸드 게이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진리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논리가 들어오는 지점을 B 지점이라고 하고 또 발진 신호가 들어오는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B 지점에서 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논리 1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논리 1이 들어오고 있을 때 A 신호는 0101 발진 신호가 들어오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동작합니까? B가 1일 경우 B가 항상 1일 때 A가 0이면은 1이 되고 A가 1이면은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예요? 그러면 not 게이트로 동작을 하는 거죠. A에 대한 not 게이트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밑에 반대적인 경우로 B가 모두 0일 경우로 보면은 0일 때도 1, 1일 때도 1이니까 이때는 A 값에 상관없이 1을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A 기준을 했을 때 B를 뭘로 놨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 발진 신호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현재 논리 1을 주고 논리 여기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VCC에 1이 그대로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반전된 신호가 여기 14번 클럭핀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스위치를 뗐을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위치를 뗐을 때는 반전된 발진 신호가 들어가고 스위치를 뗐을 때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5V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라운드 쪽으로 그라운드 쪽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뭐예요? 저항에다가 5V를 모두 소진하니까 여기에는 그라운드 논리 0이 들어가게 됩니다. B에는 0이 들어가게 되죠. 아까도 나왔듯이 B에 0이면은 무조건 출력. 여기에 지금 발진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1을 출력하게 되죠. 여기에는 이렇게 신호 1을 출력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스위치가 ON인 경우는 발진 신호가 인가돼서 막 동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뗐을 때는 발진 신호가 없어서 카운터가 중지하게 됩니다. 선생님 아까 선생님 그 동영상 보여줬을 때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계속 발진하다가 눌렀을 때 멈췄지 않았나요? 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스위치를 사용한 거예요? A 접점 스위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과 반대로서 이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 스위치를 봤을 때 무조건 스위치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 생김새를 보고 이거는 A 접점 스위치구나, 이거 B 접점 스위치구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카운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기 이 카운터는 IC7491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 12진이 6진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7492 같은 경우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소자인 줄 아시나요? 뭐라고요? JK 플립플롭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소자는 JK 플립플롭입니다. JK 플립플롭을 이렇게 뒤에서 계속 묶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J가 1이고 K가 1일 때 JK 플립플롭을 계속 릴레이를 묶어가지고 서로 연결해주면은 이렇게 신호가 2배가 되죠. 또 얘는 또 4배가 되고 또 얘는 또 8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분주를 해주는 거죠. 2배로 계속 2배씩. 주기를 2배씩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건 다 물려있는 게 아니라 2진 카운터, 6진 카운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면은 끊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서로 이게 뒷단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출력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2진 카운터와 서로 여기 나머지는 묶어주고 나머지는 해가지고 6진 카운트를 만든 거고 그래서 2진 카운터와 6진 카운터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12진으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2진과 6진을 묶어주면은 2 곱하기 6은 12니까 12진 카운터를 쓸 수가 있어요. 원래 2진 카운터 여기 나오는 Q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12진 카운터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기 더 리셋 진리표 선생님 가져왔는데 여기는 리셋을 2개, 마스터 리셋을 2가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둘 다
하이일 때, 리셋에다 하이 1, 2를 줬을 때 이렇게 다 로우로 만들어서 리셋해버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뭐 싹 다 카운터를 시키죠. 뭐 이렇게 하면은 리셋이 한 개일 때보다 좀 더 안정화해서 리셋을 작용시킬 수가 있겠죠. 또 뭐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한번 요 동작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QA에다가 그러니까 1번, 14번에 지금 14번이 어떤 거죠? 그렇죠. 여기 이진에 관한 이진 카운트에 대한 그 클럭을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출력이 어디예요? 출력이 12번. 12번을 어디다 연결했어요? 1번에 연결했네요. 여기 12번을 1번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클럭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 클럭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클럭 들어온 게 이렇게 된 거 주기가 2배가 된 게 여기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육진 카운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 QA, QB, QC, QD를 모두 출력 핀으로 썼으면 12진 카운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QA를 어떻게 써요? 여기서는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지금 바로 그냥 입력 펄스로만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카운터, 육진 카운터 입력으로만 들어가고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 세 개만 출력으로 썼으니까 몇 진 카운터가 되는 것입니까? 육진 카운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진이 6진이 됐다라는 것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6진 카운터가 된다는 게 굉장히 이걸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 어렵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12진 카운터가 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QA, QB, QC, QD까지 하면 12진 카운터가 돌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도 지금 클럭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도 클럭이 들어가고 여기도 클럭이 지금 다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력 핀은 우리는 뭐만 썼어요? 그림에 보다시피 여기 Q0를 쓰지 않고 Q1, Q2, Q3만 지금 현재 클럭 펄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진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원래 전체적으로는 12진이지만 출력에서 맨 마지막 단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자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2진이 아니라 6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풀어봤어요. 로우는 0, 로우는 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숫자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가 하이가 하나 있으니까 1, 하이가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2, 뭐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은 숫자가 이런 식으로 가요. 0부터 6까지 온전히 가는 0부터 5까지 0, 1, 2, 3, 4, 5 이 6진이 아니라 0, 0, 1, 1, 2, 2, 3을 제외하고 4, 4, 5, 5, 6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진수 숫자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고요? 여기 Q0를 쓰지 않고 나머지로만 지금 현재 카운터 여기 지금 3개 핀에 입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딸꾹질이 잠깐 났네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3을 제외한 입력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0부터 3,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진수 입력이 들어가고 디코더에선 이거를 10진수로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1, 2, 3부터 지금 4, 4가 빠졌죠. 1, 2, 3, 4 빼고 5, 6, 7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좀 더 이게 보기 좋은 교재 그림을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보면은 여기 0핀, 1핀, 2핀, 3번 핀 안 나오죠? 4번 핀, 5번 핀, 6번 핀 이렇게 해서 6개의 신호가 계속해서 디코더를 통해서 출력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 지금 카운터웨로에서 6진 그러니까 원래 12진 카운터지만 그 마지막 출력을 첫 번째 출력을 안 쓰고 나머지 6진수인데 좀 특이한 6진수죠. 0부터 6까지인데 3을 뺀 그 이진수가 입력이 들어오고 여기서 그 출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헷갈릴까봐 선생님 중간 점검으로 한번 복습을 해줄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아까 여기 좀 설명을 빼먹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또 조금 간단한 내용이니까 전원 회로가 있죠. 그래서 6V가 돼서 여기 지금 다이오드에서 0.7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이 다이오드를 두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죠.
그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입력 전류를 주고 여기서 5.3V 그래서 대략 이 정도면 그냥 5V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상 동작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5.3V가 준 것을 여기서 이제 뭘 발생해요? 그렇죠.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니까 비안정 멀티 그 신호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안 눌렀을 때는 여기 지금 요 낸드 게이트를 통해서 반전된 그 발진 신호가 들어가고 이 반전된 발진 신호가 여기서 카운터가 되는데 7492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이진과 육진이 따로따로 나와져 있는데 그냥 이진 카운터의 출력을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이진 카운터의 출력을 반대가 됐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진 카운터의 그 출력을 여기 두 번째 육진 카운터에 클럭으로 넣어주고 이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클럭 펄스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진리표로 나타내다 보면은 0부터 5까지의 육진이 아니라 0부터 6에서 3을 뺀 이진수 입력이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이진수 입력이 디코더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을 빼고 이렇게 한 핀씩 출력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서 LED가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ED 패턴을 분석해 보면은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낸드 기준으로 낸드기 첫 번째 패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요 낸드가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패턴을 나눈 겁니다. 하나짜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초록 색깔로 나와 있는 거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요 낸드로부터 시작된 하나, 두 개. 이 두 개짜리 패턴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패턴 3 같은 경우는 요 낸드로부터 시작해서 잘 연결된 걸 보면은 이 4개짜리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사위 숫자로 나타내면 주사위 넘버 1은 뭐만 하겠어요? 패턴 1만 딱 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 주사위 2는 패턴 2만 딱 켜주면 되고 주사위 3은 패턴 1과 패턴 2를 같이 키면은 주사위 3 표시가 되겠죠. 패턴 4는 주사위 3번, 주사위 4는 패턴 3만, 그 다음 주사위 5는 패턴 1과 패턴 3. 패턴 1 요거 하나짜리와 그 다음에 3번이 4개짜리니까 하면 5가 표시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패턴 6은, 그러니까 주사위 6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패턴 2와 그 다음에 패턴 3를 동시에 켜주면 주사위 6 표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결국 이 패턴을 섞어가면서 주사위 1부터 6까지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선이 돼서 1부터 6까지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지금 보면은 요게 무슨 게이트죠? 낸드 게이트죠. 요거 무슨 게이트예요? 낫 게이트예요. 낸드는 뭐의 낫이에요? 엔드의 낫이죠. 그러면 낸드의 낫은 뭐가 다시 되겠어요? 엔드가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처음부터 엔드 게이트 여기 그냥 이렇게 엔드 게이트로 바로 연결하면 되지. 왜 굳이 뭐 이렇게 낸드 썼다가 낫 썼다가 이거 납땜하기 힘들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궁금증이 있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팬아웃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팬아웃이라는 것은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전류 비값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이 소자들은 무한정으로 출력값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력에 대해서 그 들어온 전류값만큼의 나눠줄 수 있는 출력 전류값이 정해져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특히 패턴 4 같은 경우는 요 하나로부터 만약에 여기 이게 없다고 쳤을 때 전류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잖아요. 그렇죠. LED 4개를 켜야 되는데 이것은 팬아웃 값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뭘로 이렇게 더 중간에 게이트를 주는 거예요? 낫 게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퍼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도 맨 처음에 전자공학 공부할 때 왜 0을 줄 때 0을 주고 1을 줬을 때 1을 주는 이런 버퍼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통신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버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낼 때 통신에서 신호가 이렇게 노이즈가 껴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조금 이렇게 쭈글쭈글 해졌을 때 요거를 버퍼를 통하면 이렇게 반듯하게 신호를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족한 전류값을 좀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버퍼 역할을 하는 낫 게이트를 한 번 더 사용해 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패턴이 형성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논리 0을 줬다고 보겠습니다. 논리 0을 주면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회로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그냥 엔드 게이트로 볼게요. 지금 낸드 플러스는 아시니까 그냥 하나의 엔드로서 우리는 지금 사고를 하겠습니다.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싹 다 1이어지 출력도 1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싹 다 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442 여기 디코더의 진리표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특정 숫자만 0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이 논리 0을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에서 논리 0을 주면은 여기 뭐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 패턴 1번에 해당되는 요 낸드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연결 안 되고 다 싹 다 1을 주니까 여기 싹 다 1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싹 다 1을 주니까 싹 다 1을 주니까 여기 나머지에선 싹 다 1을 주니까 1, 1, 1 다 모았으니까 1을 주죠? 1을 줬다는 건 뭐예요? 1을 주죠? 그럼 여기는 5V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도 5V네요. 위에서도 5V니까 5V LED 끼고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르죠. 어떤 경우만 흐르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0을 줬으니까 하나라도 0이면은 0이 출력되고 그라운드가 되고 5V가 되기 때문에 이쪽만 전류가 흘러서 요 패턴 1만 현재 불이 밝혀진 상태가 되겠죠. 조금 어렵나요? 그래서 불 선생님이 표시됐고요. 한 가지 정을 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7번만 여기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얘랑 연결된 놈들, 얘랑 연결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싹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고 GND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됐네요. 여기 연결됐으니까 여기 연결된 것들, 또 여기 연결된 것들, 여기 이렇게 또 연결된 것들, 여기가 다 GND가 되는 거죠. 표시를 하면은 여기가 싹 다 GND가 되고 여기는 5V가 되기 때문에 얘네만 불이 들어오고 얘는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는 겁니까? 이런 6번 형태가 되겠죠. 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은 1부터 6까지 온전하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맞춰서 이렇게 선이 연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조금 전자주사위는 우리가 1강과 2강에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함과 또 이 IC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동작을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회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줄 보면은 발진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육진 카운터를 세주고 여기서 이제 3이 없는 그 회로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풀러서 주고 여기 결선에 따라서 1부터 6까지 패턴이 표시되는 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까매졌네요.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전자주사위까지 해봤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납땜도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에 못 나와서 이렇게 이론만 공부하고 있죠. 그래도, 선생님이 주시는 패턴도 과제랑,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회로, 스케치 과제도 나가고 있죠. 이런 과제들을 잘 해서 우리가, 바로 만나서는 바로 납땜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집에서 충분한 연습과 공부를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경이었습니다.